안녕하십니까. 네. 방과후 수업, 예고했던 대로 오늘 수요일 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8차 시, 데이 8 자료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거 다 보셨죠? 지난번에 선생님 배부해 드리기도 했고, 문제를 다 푸셨을 거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자, 곡선 y sin 2분의 파이 x 위에 x 좌표의 차가 1인 두 점 AB가 있다. AB의 길이가 2분의 3일 때 두 점 AB의 y 좌표의 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곡선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주기가 얼마죠? 네. x 앞의 개수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를 하면은 주기가 이제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뭐 여기를 0으로 잡으면 여기가 이제 2, 여기가 4, 여기가 6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가 1, 여기가 3. 자, 여기에 이 y꼴 2분의 파이 x 위에 적당한 두 점 AB가 있는데 이 두 점의 x 좌표의 차가 1이고 AB 선분의 길이가 2분의 3이 되도록 잡아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적당히 뭐 잡아보면 뭐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쌤은 그 그래프를 대략 보고 그냥 여기를 점 A, 여기를 점 B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요 간격이 2분의 3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A의 좌표를 점 A의 x 좌표를 스몰 a라고 하면 이 점 A의 좌표는 A, sin 2분의 파이 a가 될 것이고 B는 x 좌표 차가 1이라 그랬으니까 B의 x 좌표는 당연히 이제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y 좌표는 a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될 텐데, 자, 요 값은 좀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요것은 sin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a이기 때문에 자, 2분의 파이 a를 1사분면 각으로 보면 2분의 파이니까 이것은 코사인 2분의 파이 a로 바꿀 수가 있고, 자, 1사분면 각으로 보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이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이죠? 요걸 1사분면의 각으로 보면 요건 2사분면 각이죠?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점 B의 좌표는 a 플러스 1, 이걸 변형을 좀 해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 2분의 3이라 그랬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가지고 저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자, 2분의 3은 AB고, 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자, A 플러스 1이고 여기 A니까 빼서 제곱하면 그냥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A, 사인 2분의 파이 A를 빼서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제곱해주면 제곱해서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에서 1이 된다는 사실을 느껴볼 수 있겠죠? 양변 제곱해봅시다. 제곱하면 4분의 9에 자, 1 더하기, 자, 요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a 더하기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a에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2분의 파이 a 사인 2분의 파이 a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죠? 자, 근데 요 값이 얼마다? 요 값이 이제 1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면 자 마이너스 2 요 값 있죠, 요 값 코사인 2분의 파이 a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a는
자, 이쪽 넘어가면 2고요. 그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4분의 1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두 점 AB의 Y좌표의 곱이잖아요. Y좌표면 요거랑 요거를 곱한 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번 간단히 풀어보셨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보면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fx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an이라 할 때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는 뜻이죠. 그죠? 시그마 기호는 자, 이차함수니까 당연히 어디서 최대일까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묶어내면 x제곱에 플러스 2nx니까 마이너스 6nx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반에 제곱해주면 9n제곱을 더해주고 없던 식을 더했으니까 빼기 해주고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해주면 원래 식이랑 같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완전 제곱식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n 전체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9n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3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플러스 2n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자, 이것의 최대값을 an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an은 뭐다? 2n제곱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가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제곱 공식, 6분의, 그죠? 5 곱하기 6 곱하기 2n 플러스 1, 11 해주면 되겠네요. 약분하면 정답은 110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는 사실을 가볍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가는 이런 방정식, 나는 이런 방정식, 로그가 포함된 방정식인데 실근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둘 다. 자, 그러면은 가에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제 지금 밑이 2로 똑같고 그 다음에 진수 로그의 차로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x분의 x제곱 더하기 256 2n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진수 조건 따져줘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256이 항상 0보다 크고, 그죠?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단 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이제 주어지면 원래 주어진 방정식과 이게 동치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x분의 x제곱 더하기 256은 밑이 2고 n이니까 2의 n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x에 관해 2차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n승 x 더하기 256은 0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그죠? 자, 이 방정식은 물론 이제 단 x는 0보다 크다.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이 2차 방정식의 실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은 아예 없겠죠. 아니면 이제 양수 범위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판별식이 요 2차식을 fx라 하면 f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fx가 한 점 또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봅시다. 그죠? 만난다고 하면 이 대칭축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죠? 대칭축이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2nx 반의 제곱하면 플러스 2의 n-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대칭축이 뭐냐면 2의 n-1승. 여기서도 2의 n-1승이에요. 그러면 정수 n에 대해서 2의 n-1승은 치수값이니까 항상 양수죠, 그죠? 그래서 0은 요 대칭축에 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 대칭축보다 작을 수 없다. 그러면은 양수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접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나버리게 될 테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 돼버리면 무조건 양수 범위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양수 범위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그냥 이 자체가 실근을 존재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4분의 D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분의 D를 생각해 보면 반의 제곱 2의 n-1승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256 요게 이제 0보다 작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쪽은 정리를 해주면 자, 요거는 2의 2n-2승이 256보다 작아야 되고 256은 2의 8승이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2n-2승이 2n-2가 8보다 작다라고 해서 n은 뭐보다 작다? 예, 5보다 작다라는 식을 하나 구했습니다. 예,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볼게요. 나 조건. 자, 나 조건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저걸 이제 다 제곱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죠? 예, 여러분들. 지금 가 조건에서는 n이 5보다 작다. 자, 가에서는 n이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왔고요. 자, 나는 역시나 밑이 2로 같고요. 진수 로그의 차니까 역시나 좀 바꿔보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x분의 루트의 1-x-256의 제곱은 n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생각을 해보면 이걸 다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루트의 1-x-256의 제곱은 2의 n승 곱하기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선생님, 네. 밑조건 따져줘, 그렇죠. 예, 진수 조건 따져줘야죠. 밑조건이 아니라. 자, 여기서도 진수가 x고, 여기서는 여기에 진수니까, 진수는 항상 뭐다? 양수가 돼야 되죠. 예, 그 조건 먼저 따져줍시다. 그러면은, 저기서 루트 안에 있는 1-x-256의 제곱이 0보다 커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x가 또 0보다 커야겠다. 자, 이걸 제곱하지 말고 합차 공식을 써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x-256 1-x-25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쪽은 x-255 이쪽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57이 0보다 크다가 되고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게 2차 부등식으로서 x는 255보다 크고 257보다 작다라는 진수 범위가 나오네요. 그죠? 예. 일단 요거 체크해 둡시다. 예. 여기서 주어진 요 조건이 단 x의 범위는 255보다 크고 257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양변 제곱해 볼까요? 이 범위에서는 어차피 이게 양수고 양수니까 양변 제곱해도 필요 충분 조건이겠죠? 그러면은 좌변은 1에 x-256의 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2의 2n승 곱하기 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예. 역시 x의 범위는 이렇고. 자, 요거는 이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다. 그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이 범위에서 판별식의 범위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는데 일단 이 상황을 좀 봅시다. 상황을 보면 요거는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대로 x-255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57이니까 자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57의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 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이고 이 함수는 255와 257을 끈으로 갖는 2차 함수잖아요. 여기서 상황을 보면 이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여기가 255, 여기가 257, 그죠? 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실근을 이 두 그래프의 상황을 보면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이 그래프가 절대 만나서는 안 되겠다, 그죠? 만나면은 이게 만약에 n 값이 엄청 작아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퍼져서 이런 식으로 만날 수는 있겠다, 그죠? 접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데 물론 n은 자연수니까 접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만나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이제 실근이 존재하게 되니까 역시 판별식은 0보다 작다를 이용하기만 하면 충분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걸 또 판별식으로 바꿔봅시다. 바꿔보면 네,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자 1-2에 자 x제곱에 자 256은 2의 8승인 거 아시죠? 치수를 바꿔서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요 안은 마이너스 2의 9승 x에 더하기 2의 8승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겠는 거죠. 그게 뭐다? 2의 n승 x제곱이고 그러면은 자 x제곱끼리 다 묶어봐요. 그럼 요거는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는 2의 2n승 x제곱이 될 테니까 넘어가면 자 2의 2n승 플러스 1의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9승의 x 플러스 2의 16승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는 거죠. 요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써주면 되겠다, 그죠?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4분의 d를 생각해보면 자, 반의 제곱 2의 8승의 제곱이죠, 그죠? 마이너스 AC를 해봅시다. 그러면 2의 2n승 플러스 1에 2의 16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0보다 작은 n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요쪽은 자, 2의 16승이고 자, 요쪽 전기해 보면은 자, 2의 2n 더하기 16 지수 법칙.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n승.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16승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2의 16승 빼기 2의 16승. 이거 없어지네요. 아, 좀 간단해지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의 2n 플러스 16 마이너스 플러스 2의 2n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요거 n의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요거는 2의 2n승으로 묶어볼까요? 2의 2n승으로 묶어보면 이쪽은 마이너스 2의 16승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의 2n승은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요. 이쪽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다. 플러스해서 부등 방향 바뀌어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넘어가면 자 2의 an승은 자 2의 16승 빼기 1분의 1 이렇게 정리되겠다. 그죠?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2의 8승 더하기 1 2의 8승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 그죠? 자 2의 8승 더하기 1은 뭐예요? 2의 8승이 뭐니까? 256이니까 1을 더하면 257. 자 2의 8승 빼기 1은요 255잖아요. 그죠? 그러면 257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바로 생각합시다. 요거는 당연히
자, 2의 16승의 1보다는 2의 16승 빼기 1이 커요? 2의 16승이 커요? 2의 16승이 더 크죠? 그런데 분모 문제가 뒤집었으니까 역수니까 요런 대소관계가 있겠네요. 그죠? 요런 대소관계가 나오겠네요. 그죠? 예. 그럼 여기 얼마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16이니까 예. 따라서 2의는 뭐다?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n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8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네요. 그죠? n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n의 개수. 그래서 5보다 작고 마이너스 8보다 큰 모든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5에서 마이너스 8을 뺀 다음에 빼기 1을 한 번 더 해주면 되겠네요. 양쪽에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13 빼기 1이니까 12, 12개가 답이 되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이제 여기서 많은 계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막 쉽진 않죠.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한다. 자, 주어진 수열은 등차수열이에요. 공차가 정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A 세 번째 항의 값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립부등식이니까 저걸 이제 S3이 S5보다 작고 그 다음에 S4보다는 작다라는 걸 연립부등식으로 바꾸면 자 S3이 S5보다 작고 S5가 S4보다 작다를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면은 위의 식은 자 같은 말이기를 요거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가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가운데 하나밖에 없죠. 자, 요런 말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항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뭐보다,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자, 등차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2a 더하기 3D, 4D죠. 그죠? 3D, 4D니까 7D. 그래서 2A 더하기 7D가 0보다 크다. 라는 조건과 동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S5, S4 이렇게 봅시다. S5, S4는 자, 이거를 넘기면 자, S5 빼기 S4가 0보다 작다고 S5에서 S4를 빼면은 당연히 이게 이제 뭡니까? A5죠, A5. A5는 0보다 작다라는 거고, A5는 A 더하기 4D잖아요. A 더하기 4D는 0보다 작다라는 조건과 동일하네요. 그래서 2A 더하기 7D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4D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연립한 결과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차가 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공차를 D라고 했으니까 D가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를 D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왜냐면은 S4가 48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가지고 D하고 A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차 D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D에 관해서 정리해봅시다. 정리해보면, 자, 여기서는, 자, D가, 그죠? 마이너스 7분의 2A보다는 크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4D보다는 D에 관해서 정리했어요. 자, D가 마이너스 4분의 A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D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7분의 2a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a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S4가 48이라는 사실을 이용합시다. S4가 48이라는 거는 등차수의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A1 더하기 A4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 4개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자, 정리해주면 요거는 A고 요거는 A 더하기 3D니까 약분해주면 2가 나오고 그래서 2로 묶어내면 2A에다가 3D가 되겠죠. 그게 48이라는 거고 약분을 하면 여기가 24가 되니까 따라서 2A 더하기 3D는 24라는 관계식을 하나 더 얻어냈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A 대신에 그죠? A 대신에 A를 D에 관해서 A에 관해서 이 식을 푼 다음에 A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D에 관한 부등식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D가 정수라는 범위를 이용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봅시다. 자, 여기 대입해보면 여기서 A는 얼마죠? A는 2분의 24 마이너스 3D니까 자 12 빼기 2분의 3D가 되네요. 그죠? 2A는 24 마이너스 3D. 자, 그럼 넣어봅시다. 넣어보면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2 대신에 A가 12 마이너스 2분의 3D. 이게 이제 D보다 작고 또 하나 D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A 대신에 요거 12 마이너스 2분의 3D.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위의 식을 1식이라고 밑에 식을 2식이라 합시다. 1식 정리해주면은, 네, 지금 창찬합시다. 24. 요 계산해주면 2 약분해주고 플러스 7분의 3D가 D보다 작다라는 거고, 양변에 7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3D가 7D보다 작다. 넘어가면, 네. 4D는 5보다 크다. 마이너스 24보다 크다. 그래서 자 D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하나 나왔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요 식에서는 자 D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적을게요. 두 번째 식에서는 자 D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에 그죠? 플러스 8분의 3D가 되네요. 양변에 8을 곱해주면 8D 마이너스 24 더하기 3D고 넘어가면 5D가 마이너스 24보다 작다. 따라서 D는 마이너스 5분의 24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5분의 24는 마이너스 5, 4, 20. 네. 5, 4, 4.8이죠. 그죠? 5, 4, 20. 마이너스 4.8. 그래서 D는 마이너스 4.8보다는 따라서 연립을 해주면 D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8보다 작다 그랬고 D는 정수라 그랬잖아요. 그 정수 만족하는 값은 뭐밖에 없죠? 마이너스 5밖에 없네요. 자, 마이너스 5가 D니까 여기서 그죠? 여기서 D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봐요. 대입해보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12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요거는 12 더하기 2분의 15 해서 자 2분의 24 더하기 15 하면 39가 나오겠네요. 그죠? 요게 첫째 항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따라서 A3는 얼마죠? A 플러스 2D가 되겠네요. A가 2분의 39 D가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10 그러면 요게 2분의 39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 하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얼마? 19가 되겠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계산이 좀 그랬네요. 자, 이런 문제 가볍게 한번 풀어봤고요.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서로 다른 4점 A, B, C, D가 있고 A, B, BD 길이가 8이고요. 예, 이 길이 8. 이 길이 8이고요. 그 다음 BD 이 길이도 8이랍니다. 예, 그 다음에 AC 이 길이 7이랍니다. 예, CD 요 길이가 이제 4래요. 그랬을 때 AD 더하기 BC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AD는 보조선을 그어주면 요 길이가 되겠고, 그죠? BC는 요 길이가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원위에 있는 서로 다른 4점을 가져왔네요, 그죠? 일단은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이랑, 그죠? 이 각이랑 어떻다? 같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같으니까 이 호 AB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D하고 C, 여기하고 각이 어떻다? 같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요각 있죠, 요각. 요각이랑 요각도 어때요? 같겠네요. 왜냐하면 호 CB에 대한 원주각으로 같고, 그 다음에 호 DA에 대한 원주각으로 이 각이랑 이 각도 어떻다?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예. 그리고, 내접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외접원이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뭐, 요런 것도, 파이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AD, BC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AD는 여기에 대응하는 변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변이고, BC는 여기에 대응하는 변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기가 좀 까다롭죠, 그죠? 예. AD 길이는 여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만 알면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시행착오 많이 하셨죠? 예. 저도 많이 했습니다. 예.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네. 자. 이 각이랑 같잖아요, 지금. 이 각이랑 같으니까, 예. 자, 이 삼각형에서,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다시 말해 삼각형 ACD에서 AD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코사인 값이 같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AD 길이를 역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각이랑 같기 때문에, 예, 두 개를 연립하면 AD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BC 길이는 역시 마찬가지로 BC에 대응되는 각이 이 각인데 이 각이 지금 같잖아요. 같으니까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2번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값이랑 같기 때문에 역시 그것을 연립하면 BC 길이도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각이 같다는 거에 주목해가지고. 따라서 이 삼각형 먼저 이 ACD에서, 그죠? 삼각형 ACD하고, 요 삼각형 있죠? DBA. A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그죠? 네,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이 코사인 값은 요 각을 이제 뭐랄까요? 알파를 할까요? 알파? 네, 요 각을 알파. 요각을 알파. 그러면은 알파 값은 코사인 알파 값은 자, 요 ACD에서 AC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는 뭐죠? 예, 2분의 4 곱하기 7에 16 더하기 49 빼기 AD 제곱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코사인 알파고, 삼각형 DBA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에 대한 값을 또 생각해 보시죠. 88이니까 2 곱하기 8 곱하기 8에 64 더하기 64 빼기 AD의 제곱,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AD 값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2, 4 양변에 이제 8을 곱하면 여기 이제 하나 날아갈 거고, 그죠? 예.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요. 예. 그러면 여기 7분의 16 더하기 49 하면 65죠. 65 빼기 AD의 제곱은
자, 16분의 64 더하기 64 하면 128이죠. 128 빼기 AD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요거는 이제,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했어요. 계산을 하니까, AD 길이가 4가 간단하게 나오더라.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예,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요각을 이제 베타를 합시다. 요각을 베타라면, 이 삼각형에서, 그죠? 코사인 법칙. 그럼 BC 나오고, 그죠?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BC 나오는 거니까, 역시 삼각형 CDB와 삼각형 CAB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된다? 4, 8이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8에 16 더하기 64 빼기 BC의 제곱은 이게 코사인 베타라는 거죠. 삼각형 CAB에서 2 곱하기 7 곱하기 8에서 49 더하기 64 빼기 B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걸 이제 연립해주면 되죠. 자, 28 없어지고, 요거는 그러면 4분의, 요거 80이네요. 그죠? 80 마이너스 BC의 제곱은, 자, 7분의 계산하면, 113 맞나요? 마이너스 BC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을 하면, 저 해봤어요. 자, BC 길이가 얼마다? 6이 나옵니다. 6. 그래서 AD는 4, BC는 6이니까 두 개 더하면 정답은 10이 되겠죠. 10. 되겠죠? 코사인 법칙을 각이 같으니까 두 번 써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볼까요? 첫째 항이 2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마식, 관계식이 만족할 때 11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네요. 11번째 항, 제 11항이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라. 자, 요거는 이제 N에다가 1을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규칙성을 찾는다? 그건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많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죠? 근데 적당히 저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어떤 유의미한 관계를 얻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보니까, 이게 이제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n 플러스 1을 곱하니까 요거를 양변에 나눠주면 an 플러스 1을 나눠주면 요렇게 하면 an이 약분되고 요렇게 하면 an 플러스 1이 약분되니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넘겨주면 자, n제곱 플러스 n을 넘겨줘. 그러면 n제곱 플러스 n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 좌변이고요. 우변은 자, a의 an 플러스 1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걸 정리해주면은 이거는 a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an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다? 이거 부분분소꼴처럼 나오죠. n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요거 뭡니까? 우리가 a 곱하기 b분의 1은 그죠? b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a 마이너스 1 빼기 b분의 1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요거 빼면 1이고 그죠?
마이너스 1의 n승 묶어내면 이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분해된다라는 사실, 분문수로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an 플러스 1의 an분의 1이고, 저게 이제 저런 식이니까, 11번째 항을 구하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부분문서 나오면 보통 이제 이렇게 쭉 더해가면서 이제 소거되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아이디어를 한번 이용해 보면은,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부터 가볼게요. 첫째 항이 2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왜냐면 요 값은 요거니까, 예. 마이너스 1에, 자,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정리해주면, 요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n에다 2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a 2분의 1 더하기 a 3분의 1은,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고, 결과적으로 이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a의 3분의 1승 더하기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고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될 테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그죠? 예. 하나만 내볼까요? 4를 대입해보면 이제 제가 뭘 하려는 줄 알겠죠. 자, 역시 요거는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자, 10을 대입해보면, 9를 대입해보면 a에 요렇게 되고, 그죠? 예,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에 9분의 1 빼기 10분의 1이 될 테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요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가겠죠. n에 10을 대입해보면,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11번째 항이 나타나고, 요거는 방금 한 대로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 값을 구해가지고 역수를 취하면 11번째 항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이것들을 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식에서는 변변을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없어지죠. 예. 이게 없어지고 뺐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요것도 역시 없어지고 뺐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양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변 더해야겠죠. 더하면 이게 없어지고, 예, 요거 두 개 더하면 요렇게 없어지니까 4분의 1만 남네요. 그죠? 예. 근데 이제 11이 뭐니까 홀수니까 마지막에 이제 홀수로 끝나는 상황 한 번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빼주면은 이게 없어지겠죠. 그리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빼주면은 없어지고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를 교차해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11번째 항까지는 결과적으로 이게 다 없어지고, 좌변에서는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남고, 그죠? 홀수니까 이게 다 없어지고 이게 이제 플러스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좌변은 쭉 더하면 a1분의 1 빼기 a11분의 1, a1분의 1 빼기 a11분의 1이 남고, 그죠? 우변은 여기서 남는 게 마이너스 1 남고 다 없어지고 플러스 11분의 1만 남는다 이 말이죠. 이게 마이너스 1 더하기 11분의 1만 남겠다 이 말이죠. 근데 A1이 뭐라 그랬죠? 첫째 항이 2라 그랬죠? 첫째 항이 2라 그랬으니까 요 A1 대신에 2를 써주면, 요거는 자 11분의 마이너스 11 더하기 1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0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따라서 A의 11분의 1은 이항해주면 자 2분의 1 더하기 11분의 10으로 바꿀 수 있고요. 요거는 22로 통분해주면 11 더하기 20 해서 22분의 32가 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31.
이렇게 되는 거죠. A 11분의 1이 22분의 31이니까 따라서 A의 11은 얼마다? 분모 분자 바꾸면 되겠죠. 그죠? 31분의 22. 어차피 그냥 P 더하기 Q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31에다가 21을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틀릴 수 없잖아요. 정답은 53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6번도 할 수 있겠는데 재미있는 문제죠? 예.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7번. 자,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두 실수 AB. 이제 AB는 1보다 더 커요. 예, 지금 보면 다 크죠. 에 대하여 두 그래프가,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잡았어요. 만나는 두 점, 교점. 그리고 원점 O는 이 PQ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 예, 원점 O는 직선 PQ 위에 있다. OPQ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선 PQ의 기울기가 B를 밑으로 하는 A의 로그라고 주어져 있어요. 예.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점 PX좌표를 C라 할 때 C는 로그 AC다. 자, 요거 뭐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 지금 직선 PQ의 기울기가 로그 BA라 했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있죠. 지금 당장 이제 이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를 연립해가지고 해를 구하기는 뭐 어렵죠. 이게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게 주어졌으니까 이 방정식은 로그의 Y에 로그 B의 A를 기울기로 하는 X,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런 방정식이고 당연히 P라고 하는 점과 Q라고 하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직선하고 이 지수함수, 로그 함수를 다 지나는 교점이 되겠죠. 예. 근데 같이 교점을 해가지고 구하기가 없으니까,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 로그 함수하고 로그 함수를, 갖다라고 놓든가, 아니면 직선과 로그 함수를 놓든가, 직선과 지수함수를 보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밑이 B고 여기가 밑이 B가 있으니까, 로그하고 이제 직선을, 1차 함수를 연립하는 게 훨 낫겠죠. 그죠? 예. 자, PX좌표를 C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A의 C-1 지수. 자, 이 점의 좌표가 지금 C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로그 B의 C, 로그 함수 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게 뭐다? 직선, 로그 B의 A의 C하고도 이제 같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다 만족하겠네요. PQ가, 세 곡선과 두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로그의 성질에서 여기서 자, C 로그 이 뭐죠, 이거? 이거는 C 곱하기 로그의 B를 밑으로 하는 이렇게 되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당연히 C가 위로 올라가죠. 그죠? 예. 그러면은 로그 B의 C하고 로그 B의 AC하고 같으니까 로그 방정식 C하고 뭐는 A의 C승하고 같네요. 여기서 이제 양변에다가 이제 밑이 A인 로그를 취해봐요. 취해보면 어떻게 되죠? 로그 A의 C는 네, C가 되니까 기억은 맞네요. 그죠? 예, 기억은 참 된다. 되겠죠? 예. 자, 니은 두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의 Y좌표는 각각 PQ의 X좌표와 같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곡선이 주어졌네요.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 밑이 A인 로그 함수하고 이런 지수 함수를 주고 만나는 두 점, 그러니까 교점의 Y좌표가 PQ의 X좌표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죠? 예. 니은을 체크해 봅시다. 자, 일단은 로그에 만난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A의 X-1은 로그의 A의 X하고 이제 같다라고 두면 이것을 만족하는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은 아직 뭐
P-Q'라 합시다. P-Q'라 하는데, Y 좌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느드 문제에서는 앞에 결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 그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위에서 뭘 증명했냐면 우리가 이걸 증명해. C는 로그 A의 C와 같다라는 걸 이제 보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자, X에다 C를 대입해봐요. X에다 C를 대입해보면, 자,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는데, 자, 만약에 이게 이제 같은지를 보이려고 하는데, 같은, 교점의 좌표, Y 좌표를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기억에서 이 P에 교점의 좌표를, X 좌표를 C라 했고, Q의 X 좌표를 우리가 뭐 스몰 Q라 합시다. 대입을 해봐요.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왜냐면 이제 그네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기억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그냥 C를 대입해봐요. C를 대입해보면, A의 B 곱하기 A의 C-1이 되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아까, 네. 근데 이제 P라고 하는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그죠?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이 지수함수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A의 C-1 대신에, 여기에 C를 대입한 거랑도 똑같잖아요. 앞에서, 그죠? 앞에서 한 거죠. 한 거 있잖아요. A에 C-1이나 여기에다가 X 대 C를 대입한 거는 어차피 P라고 하는 점의 X좌표가 C고 저게 교점이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A C-1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로그 B의 A에 C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뭐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없어져서 계산하면 C만 나오네. C만. 그죠? 잘 보이나요? 그 다음 우변도 봐요. 우변에다가 C를 넣어봐요. C를 넣어보면 방금 앞에서 로그 AC는 C라고 같잖아. 그럼 무슨 말이죠? 요 방정식의 해가 X에 대신에 C를 넣었더니 여기 성립해버리네. 좌변, 우변 같아버리는 거니까 이 그래프, 이 두 곡선의 교점의 좌표를 P'라고 하면 P'에 C를 넣었더니 X 대신에 C를 넣었더니 그 교점 X좌표 C라는 거잖아요. C고 그때 함수값이 얼마죠? 요 X 대신에 C를 대입한 함수값이 얼마죠? C죠? 우변도 마찬가지 뭐예요? C잖아요. 그죠? C, C가 교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네.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또 다른 교점을 Q'라 하면 역시 Q, 여기 C 대신에 Q 대입하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Q, Q들 교점으로 이제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교점. 니은에 주어진 이 두 곡선의 교점이 C, Q, Q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두 점의 Y 좌표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PQ의 X 좌표를 잡은 놈이잖아요. 같다. 맞네요. 니은. 그죠? 자, 디귿을 체크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느드 문제는 앞에 그 참임을 보인 명제가 있으면 옳은 것을 보인 결과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금 니은에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뭐예요? C, C, Q, Q니까 Y 꼴 X의 교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두 함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렇죠. 역함수 관계에 있겠죠. 따라서 자 Y 꼴 로그의 A의 B의 A의 X-1과 Y의 로그의 AX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는 뭐죠? 이것의 역함수는 A의 X승이잖아요. 그거하고 이거랑 이제 같아야겠네요. 요거랑 같아야겠네요.
예, 요거랑 요거랑 같으려면, 자,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요거는 뭐기 때문에? 지울게요. 요거는 뭐니까? 자, 로그 A의 B, 마이너스 1승 있으니까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A의 X승이잖아요. 지금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네, 1이 돼야겠네, 1. 요 값이 1이 돼야겠네. 1이 되려면, 자, 요거는 뭐죠? 요거는 A분의 1 로그의 A의 B가 1이라는 사실이고, 그죠? 네. 양변에 A를 곱해주면은, 이게 A가 된다는 거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B는 뭐다? A의 A승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네. 되겠죠? 네.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문제 여기까지 하고 추가 문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 문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이 K인 K는 1보다 큰 자연수, 첫째 항이 K래요. 그런 수열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 플러스 3번째 항은 직전항의 루트 값이 자연수가 아니면 그냥 직전항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만약에 직전항의 루트 값이 자연수면 그 루트 값을 항의 값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자, am 플러스 3 이꼴 am인 자연수 m의 최소값이 2 또는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죠? 네. 자, am 플러스 3 이꼴 am인 자연수 m의 최소값이 2 또는 3이 된다는 얘기는 m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즉 a2는 a5와 같거나 또는 a3을 대입했을 때 a3은 3항하고 6항하고 같거나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같거나 아니면 세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이 같거나, 근데 그것을 만족하는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첫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은 달라야겠네요. 그죠?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은 달라야겠네요. 왜냐하면 최소값이니까. 그죠? 예. 자,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K값이 처음에 어떤 값이 주어지든 간에 뒤에 나오는 경우는 어느 특정한 항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같은 수의 나일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쌤이 첫째 항을 9로 잡았어요. 9로 잡으면 9의 루트 값은 3이니까 자연수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항은 3이 돼요. 근데 그 3은 루트 씌우면 루트 3 자연수가 아니니까 세 번째 항은 여기다 1을 더해주고 4에 루트 씌우면은 2 자연수니까 2가 나오죠. 2에다가 루트 씌우면은 루트 2 자연수 아니니까 1을 더해주고 다시 똑같은 게 반복이네요. 그죠? 예, 3, 4, 2, 3, 4, 2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처음에 6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6에 루트 씌우면 자연수 아니죠. 예, 그러니까 1 더해주고 7에 루트 씌워도 자연수 아니죠. 그러니까 8 자연수 아니죠. 9 자연수죠. 3 이렇게 돼요. 3 만나는 순간 또 3, 4, 2, 3, 4, 2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앞에 값을 굉장히 크게 잡아서 선생님이 뭐 100이라 잡았다. 굉장히 큰 정도는 아니고 100이면은 뭐죠? 그 다음 번째 항은 루트 값이니까 10 자연수 아니니까 11 자연수 아니니까 12 자연수 아니니까 13 자연수 아니니까 14 자연수 아니니까 15 자연수 아니니까 16인데 16 다시 뭐죠? 루트 씌우면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2가 되고 또 3, 4,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네. 네. 자, 엄청나게 큰 값으로 시작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처럼 3, 4, 2, 3, 4, 2, 3, 4, 2가 반복되는 경우 3, 4, 2, 3, 4, 2 아니면 4, 2, 3, 4, 2, 3 반복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2, 3, 4는 안 되나요?
2, 3, 4가 만약에 반복된다고 치면 이 앞에 뭐가 와야 되죠? 예, 이게 첫째 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첫째 항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앞에 뭐가 올 수 있냐면 4밖에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면 결국 4, 2, 3이 반복되는 거고 만약에 첫째 항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2가 올 텐데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항이고 여기가 네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같아져 버리는 모순이 생기죠. 조건에서 이제 그런 경우 빼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자 3, 4, 2가 반복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4, 2, 3이 반복, 이거 하고 합시다. 자, 3, 4, 2가 반복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3, 4, 2가 반복되려면, 자, 3, 4, 2, 3, 4, 2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3, 4, 2, 3, 4, 2.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 있었죠.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 같거나, 세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이 같거나, 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요 두 가지가 되는 경우를 체크해 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모든 K의 값의 합이고, K는 첫 번째 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첫 번째 항을,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항이 몇 개가 될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그러니까, 3이 두 번째 항이고, 3, 4, 5, 예, 다섯 번째 항.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첫 번째 항은 뭐가 오면 될까요? 올 수 있을까요? 3이 되면. 2이 됩니다. 2가 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하고 같아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2 안 돼요. 그럼 뭐가 있죠? 예, 가능한 경우 9밖에 없죠. 9. 예, 9 있죠, 9. 더 이상 없죠. 예. 자, 3, 4, 2, 3, 4, 2가 또 반복돼 봐요. 이번에는, 자, 이게 3이 세 번째 항이고, 여섯 번째 항.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으로 올 수 있는 경우를 역추적해야겠다. 그죠? 자, 3이 오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죠? 예. 아까 9가 있었죠? 예. 자, 2도 된다고요? 예. 2가 돼버리면, 앞에 뭐가 오죠? 4가 와요. 그러면 4하고 4하고 같아져 버리니까, 첫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 같아져 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죠? 예. 9 있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항이 9가 오면 첫 번째 항으로 올 수 있는 게 뭐죠? 예. 81이 올 수 있네요. 81. 또 뭐가 올 수 있죠? 8도 올 수 있죠. 8, 9 되잖아요. 그죠? 81, 루트 씌우면 9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이 같아지는 경우에 첫 번째 항으로 올 수 있는 K 값은 81과 8. 그리고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으로 올 수 있는 게 9 해서 3, 4, 2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K 값이 8 또는 9 또는 81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8 또는 9 또는 81.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423, 423 반복되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423, 423, 423. 423, 423이 반복되는 경우 체크해 봅시다. 자, 4, 2, 3, 4, 2, 3 이렇게 가는데 자, 마찬가지로 요거가 두 번째 항인 경우 다섯 번째 항과 같아져 버리고 그러면 첫 번째 항으로 올 수 있는 게 뭐만쯤을 따져주면 되겠죠. 그죠? 3이 되나요? 아니요. 3이 돼버리면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같아져 버려요. 안 되고 가능한 경우는 16이 있겠네. 16. 16 루트 씌우면 4니까. 그죠? 요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 2, 3, 4, 2, 3에서 자, 요게 세 번째 항이라 생각해봐요. 그럼 요게 몇 번째 항이죠? 여섯 번째 항이잖아요. 그럼 올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을 역추적해야 돼요. 예. 그러면 4가 오면 두 번째 항으로 올 수 있는 건 아까 16이 있었죠. 예. 선생님, 3도 되지 않습니까? 3이 돼버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9가 돼버리죠. 이게 3이 돼버리면, 만약에 3이 돼버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9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9, 3이, 아까 하지 않았나요? 9,
여기서 3, 4이 반복되는 거에서 하지 않았나요? 9. 예, 그래서 이건 아까 중복되는 거니까 빼고, 그죠? 그죠? 선생님 3이 오고 2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이 같아져 버리죠. 또 안 되는 거죠. 예. 3이, 두 번째 항은 3이 오는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해야겠고, 16이 오는 경우, 만약에 두 번째 항으로 16이 오게 되면 첫 번째 항으로 뭐가 올 수 있죠? 그렇죠. 16의 제곱이 올 수 있겠죠. 또 뭐가 올 수 있죠? 예. 그렇죠. 15가 와도 되죠. 15 루트 씌우면 자연수 아니니까 더하기 1, 16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16의 제곱과 15 요것도 되겠다. 그래서 4, 2, 3이 반복되게 되면 시작할 수 있는 K 값은 15 또는 16 또는 16의 제곱. 16의 제곱은 256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값들이 모두 다 더하라 그랬네요. 여기서 틀릴 수 없잖아요. 그죠? 자, 9 더하기 80이라면 90. 여기다 8을 더하면 98. 에다가 자, 15, 16 다음 얼마죠? 31인가요? 에다가 256을 더하라 그랬어요. 요거 계산해주면 129 맞죠? 더하기 256이니까 이거는 385가 되겠네. 38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까다로운 문제였죠. 역추적하는 건데 까딱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0이 아닌 A에 대하여 B가 저런 범위이고 상수 AB에 대해서 함수 fx를 이와 같이 정의했을 때 실수 세타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세타의 범위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세타의 함수값은 3 플러스 A, 4세타의 함수값은 3 마이너스 A. 자, 가능한 모든 세타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나 조건을 살펴봐야겠네요. 그죠?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타의 함수값이 3 플러스 A라 그랬어요. 그러면 F세타는 뭐죠? 대입을 하면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A의 사인의 세타 더하기 B잖아요. 그죠? 나 조건에 이거부터 먼저 체크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3 플러스 A 값하고 이 값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이 1이고요. 그죠? 사인 세타 플러스 B의 최대값도 1이잖아요. 근데 이 값이 3 플러스 A라는 거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1이고 그리고 사인 세타 더하기 B가 얼마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그죠? 이것을 만족하는 값 중에서 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구해봤더니 코사인 세타가 1인데 지금 세타의 범위가 0과 3파이 사이에요. 단위원을 생각하면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거는 x좌표가 1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가능한 세타 값은 2파이밖에 없겠네요. 그죠? 2파이. 여기서 2파이므로 자, 여기서 이걸 2파이를 대입해주면 사인 2파이 더하기 b가 1에서 그죠? 자, 이거는 사인 b랑 같잖아요. 사인 b가 1이라는 거고 사인 b가 1인데 지금 b의 범위가 0 이상 2분의 2파이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b는 당연히 2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자, 이 조건이 여전히 이걸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F4세타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3-A는 F4세타인데 지금 우리가 F세타는 3 더하기 A를 만족시키는 세타 값을 구했더니 세타는 2파이가 나왔어요. 2파이. 2파이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8파이잖아요. 8파이. 8파이를 원래 주어진 식에 대입해봐요. 그러면 3 코사인 자, 3 코사인 8파이에다가 B는 2분의 파이였으니까 자, A의 사인에 더하기 A의 사인에 자, X 대신에 지금
8파이를 넣어야 되죠. 8파이 더하기 b 2분의 파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주면 코사인 8파이는 얼마죠? 3이죠, 3. 3이고 요거는 이제 사인 8파이인데 더하기 이게 a의 사인 2분의 파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3 플러스 a가 되네요. 자, 이 값이 3 마이너스 a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뭐가 되죠? 3 마이너스 a랑 3 플러스 a 같으면 a는 0이 되네요. 0. 0이 되네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0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타가 2분의 파이 2파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죠? 2파이가 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되겠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 값을 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체크했더니 그런 경우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거꾸로 가봅시다. 거꾸로. 4세타를 만족하는 값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F세타는 3 플러스 A를 만족시키는 값을 추정해 봅시다. 그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세타 값 중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만족하는 세타 값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죠? 4세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세타 값 중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세타 값을 찾는 방향으로 갑시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먼저 그러면 F4세타가 F4세타는 지금 문제에서는 3-a라고 주어졌고 원래 오리지널 식에다가 4세타를 대입하면 3 코사인 4세타 더하기 a의 사인 4세타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4세타에다가 최대값 해봤자 1, 최소값 마이너스 1. 요거 최대값 해봤자 1 마이너스 1인데 요 값이 3 마이너스 a랑 같으려면 코사인 4세타가 얼마? 1이 되면 될 거고 사인 4세타 더하기 b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4세타가 1인데 지금 세타의 범위가 0과 3파이 사이니까 4세타는 0보다 크고 12파이보다 작겠네요. 그죠? 12파이보다 작겠네요. 그죠? 그러면 1을 만족시키는 세타 값은 여기서 얼마가 나오죠? 여기서 4세타가 10파이니까 1 되는 거 뭐 있어요? 2파이 또 4파이 그렇죠. 또 6파이 그렇죠. 8파이 10파이까지 있겠네. 10파이 그죠? 즉 세타가 어떤 값입니까? 세타는 2분의 파이 또는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또는 2파이 또는 2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세타의 범위가 그죠? 이렇게. 자, 요 값을 만족하는 값은 세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이 값을 만족하는 값은요. 4세타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네요. 그죠? 4세타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4세타 더하기 b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죠? 4세타 더하기 b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2분의 3파이. 자, 근데 지금 4세타 더하기 b의 범위가 엄청 많죠. 그죠? 여기 대입해 볼까요? 이 중에서 뭐 안 되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게 낫겠죠. 그죠? 2분의 파이를 여기 대입해 봐요. 그럼 대입해 보면 4세타가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10파이니까 죄송해요. 지금 저 버벅거리네요. 4세타가 뭐다? 다 주기의 배수니까 이거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인 이렇게 4세타가 이렇게 되면 그냥 사인 b죠. 사인 b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 사인 b가 마이너스 1인데 b의 범위가 여기니까 b의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3파이겠네.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4세타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이만큼이에요. 그죠? 따라서 F4세타는 3-a를 만족시키는 세타 값은 이렇게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b는 2분의 3파이예요. 그죠? 자, 이 중에서 f 세타는 3 플러스 a를 만족시키는 세타 값을 찾아야 돼요. 자, 찾아봅시다. 자, f 세타는 자,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a의 사인에 지금 b가 2분의 3파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자, 이게 f 세타예요. 방금 계산했으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는 값 중에서. 자, 근데 이거는 뭐죠? 3 코사인 세타고, 자, 플러스 a에, 자, 이거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고, 그죠? 세타 플러스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3파이에 세타만큼 더하면 1, 4분면 각으로 간주하면 4, 4분면이고, 4, 4분면에서 쌓이는 음수니까 요거 마이너스 돼야겠네, 마이너스. 예.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러면 이거 코사인 세타로 묶어내면 3-a가 되겠네요. 3-a. 예. 자, 이 값이 지금 f세타 얼마나 그랬죠? 예, f세타가 지금 얼마나 그랬냐면 이게 3 플러스 a랑 같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럼 만약에 세타 값이 2분의 파이 이런 것 중에서 만약에 자, 코사인 파이나 2파이 값은 얼마죠? 예, 다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대입해 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자, 첫 번째, 2분의 파일 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0이죠, 0. 자, 파일 때는요, 마이너스 1. 2분의 3파일 때 0, 2파일 때는 1. 다시 2분의 5파일 때는 0이잖아요, 그죠? 0, 마이너스 1, 0, 1, 0이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일 때는 코사인 값이 같네요. 0이네, 0.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가 돼버리면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3 플러스 a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a는 마이너스 3이온 걸 알 수 있죠. 예. 자,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돼버리잖아요. 요 값이.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 3 더하기 a랑 같아야 되죠. 이게 모순이죠.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되네, 그죠? 예.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1이 돼버리면 코사인 세타가 1이 돼버리면 요 값은 3 마이너스 a가 돼버리고 이게 뭐랑 같다? 3 더하기 a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a는 0이 나오네, 0. 예. 0 아니라 그랬잖아요. 조건에서 0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안 되네요. 2파이도 안 되네요, 그죠? 예. 따라서 가능한 세타 값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다 더하면 얼마죠? 2분의 9파이. 2분의 9파이니까 2하고 9를 더하면 답은 11이 되겠네요. 11. 네. 되겠죠? 네. 자, 뭐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다. 네. 자, 이제 1번으로 넘어갑시다. 네, 추가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점 pn이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그랬어요. 자, p1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고 세타는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다. 자, 저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예, 단위 원 위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다. P1은, 그죠? 예, 요게 세타일 때, 요런 사실이 이제 바로 눈에 들어와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Pn의 Y좌표가 X좌표보다 크면 돼 있고, 다해서 Pn의 Y좌표가 X좌표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계가 뭡니까? 경계는 Y 꼴 X가 되겠죠. Y 꼴 X. 이제 Y 꼴 X를 기준으로 해서, 자, Y좌표가 X좌표보다 크면, 다시 말하면, 예, 여기서부터 여기에 PN이 있게 되면, 그렇죠? 예. 그때 PN 플러스 1은, 예를 들어서 PN이 여기 있다고 하면, 요거를 PN 플러스 1은 n번째 항이, n번째 점이 요 Y꼴 X 기준에서 요 위쪽에, 그죠? 여기 놓이게 되면 그 다음 번째 점은 Y꼴 X 대칭하겠다 이 말이죠. 대칭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가 x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예, 그렇죠. 여기서부터 요쪽까지 만약에 pn이 여기에 놓이게 되면, 그죠? 45도를 포함해서 135도 맞나요? 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225도죠. 예, 225도 포함해가지고 요쪽에 놓이게 되면 PN이, 그죠? PN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60도만큼, 3분의 파이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60도만큼 회전해서 여기가 PM 플러스 1이 놓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규칙성을 가지고 점을 움직이는데, 네 번째, P4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세타의 값의 합은 구하세요. 세타는 P1의 좌표입니다. P1의 좌표를 알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P4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려면 P1이 언제 어떻게 출발해서 갈 수 있는지를 푸는 문제가 되겠죠. 예. 이 문제는 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역으로 가면 되죠. 역을 추적해 나가면 되죠. 추적. 자, P4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면 자, X좌표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있겠네요. 여기 P4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P4의 이 동경을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고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게 이제 60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60도. 즉 3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여기 가려면 아까 기준이 뭐였냐면 y 꼴 x였죠. y 꼴 x는 동경으로 치면 이제 이 각이 4분의 파이를 이루는 경우니까. 자,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 P4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일단 P3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P3는 여기 있던 아까 말했던 요쪽 y의 좌표가 x좌표보다 작거나 같은 요쪽 원위에 있는 점에서 만약에 P3가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60도만큼 회전하면 되죠. P3가 만약 여기에 놓여 있으면요. 대칭 이동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P3가 놓여서 대칭 이동하면 P4는 여기 놓여야 되는데 여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3는 딱 하나로 결정되겠네요. 여기 출발하는 여기. P3는 여기서 60도만큼 회전해서 여기 도착하는 그거 밖에 없겠네요. 그죠? 1,0. 그렇잖아요. y 꼴 x 대칭 이동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P3가 그러면은 P1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세타 값을 찾으려면 P1의 좌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P3가 1,0에 가려면 자, P2는 어떻게 될까요? P2. P2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P2. 밑으로 쓸까요? P2는 역시나 이제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y꼴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동경으로 이제 각으로 치면 마이너스 60도 있죠. 여기 마이너스 60도니까 이 P4를 대칭 이동한 이 점 있죠. 이 점에 있어가지고 60도만큼 회전해서 P3에 가는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P4를 X축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겠다. 그죠? 그래서 P2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 있어도 돼요. 그죠? 또 되는 게 있나요? 또?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P3를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죠. P2가 그렇지. 대칭 이동. 여기 놓이면 되잖아요. 0,1에서 여기 놓였으면 y꼴 x 대칭하면 1,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2가 여기 0,1에서 대칭 이동해가지고 P3를 이동해도 되네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P1을 이제 찾습니다. 만약에 P2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면 여기 있으려면 P1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 60도 절대값으로 치면 여기 60도니까 마이너스 60도니까
예, 다시 마이너스 60도 가봐요. 여기에 30도고 여기에 30도만큼 더 간. 여기에 P1이 위치해 있다면, 그죠? 예, 여기에 위치해 있다면 60도만큼 회전 이동해가지고 P2로 가는 거죠. 왜냐면 요 영역 위에 놓이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이쪽은 P1이, 자, 이 점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예, 여기 지금, 여기 60도고, 예, 60도고, 다시 60도니까 이 P4를 원점 대칭한 게 여기 점에 위치겠다.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또 되나요? 또 이 점으로 갈 수 있나요? P1? 예, 갈 수 있죠. 어떻게? 예, P2를 뭐에 대해서 Y 꼴 X에 대칭 이동한, 예, Y 꼴 X에 대칭 이동한 이 점이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P1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인 점. 그러면은 이 영역 위에 있으니까 Y 꼴 X 대칭 이동해서 예, 여기로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또 한 개 더 있네요. 그죠? 뭐? P1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인 경우입니다. 자, 0,1은 생각해 봅시다. 0,1로 가려면 P2가 P1이 60도만큼 회전 이동해서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예, 그런 경우 있죠. 어디? 6분의 파이. 예, 여기. 만약에 P1이, 그죠? 예, 여기가 6분의 파이 30도. 다시 말하면 2분의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런 점이면 사인 값이 2분의 1,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죠? 여기 60도가 돼. 6분의 파이만큼. 여기 있는 점이면 60도만큼 회전 이동하면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죠? 예. 하지만 대칭 이동으로 갈 수는 없죠. 대칭 이동하려면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은 회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P1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그죠? 2분의 루트 3, 2분의 1에 위치해 있을 때. 그래서 총 하나, 둘,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만 세타 값을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 그죠? 여기에 동경이 얼마죠? 지금 이게? 파이에다가 여기 이제 3분의 파이만큼을 더한 거니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세타 값은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만큼 더한 3분의 4파이가 하나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은요. 사인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은, 요게 뭐다? 30도죠, 그죠? 네, 그러니까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5파이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6분의 5파이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 값이고, 2분의 루트 3, 2분의 1은 6분의 파이가, 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다 더하라 그랬죠?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6분의 5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파이고, 3분의 4파이니까 3분의 7파이가 답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예.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 좋은 문제네요. 그죠? 예.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해서 하는 문제. 되겠죠? 예.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추가 문제. 자,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 더하기 31은 K 이상이고 K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3개 그리고 모든 n의 값은 12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K 값과 6번째 항의 합을 구하해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배웠죠. 예,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다 아시다시피 이게 2분의 첫째 항 a 플러스 n-1d 에다가 곱하기 n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냐면 이걸 정리하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돼요. n에 관한 2차식. 여러분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예. 따라서 2차식이란 얘기는 SN은 어떤 함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2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인 2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서 푸는 게
직관적이고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걸 공식을 대입하는 것보다. 그래서 상황을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봐요. 물론 정의역이 자연수이지만 실수 전체 집합이라 가정하고 스무스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점을 찍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절대치 Sn 더하기 31을 생각해 봐요. 그럼 이건 이차함수에다가 적당히 상수만큼을 더해서 절대치를 씌워줬어요. 그럼 우리가 y 꼴 절대치 fx라고 하면, 그죠? fx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쪽 부분의 그래프를 위로 걷어 올리잖아요. 마찬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Sn 자체가 이차함수인데 이차함수에다가 31을 더해봤자 어차피 이차함수일 거고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Sn이 그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든 음수든 뭐 양수면은 음수면은 여기서 절대치를 씌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될 거고 그 다음에 양수면은 여기서 절대치를 씌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될 테니까 어쨌든 이 그래프 Sn 더하기 31의 절대치 그래프는 그래프 개형이 대략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될까요? 네. 자,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 더하기 31이 k 이상이고 k 값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는 3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죠. 예. 자, 이 꼴 k이기 때문에 자, y꼴 절대치 이 그래프와 y꼴 k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교점의 x좌표들은 다 자연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y꼴 k를 그어볼 수 있겠다는 거죠. y꼴 k. 만약에 k가 이렇게 그어버리면 교점 자체가 2개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3이 될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교점의 개수가 4개, k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2개이기 때문에 역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네, y꼴 절대치 Sn 더하기 30 y꼴 k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그죠? 예. 이게 y꼴 k.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 더하기 31은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만족하는 요 교점의 좌표들을 각각 L1 여기를 L2 여기를 L3를 합시다. 그러면은 이 L1, L2, L3는 보시다시피 이차함수 자체가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것이고 L2에서 대칭이 될 테니까 이 간격이 같다라는 사실도 느낌이 오시죠. 근데 만약에 L1과 L2 사이에 어떤 다른 자연수 값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가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 아시겠죠? 예. 이 사이에 어떤 다른 자연수 값이 L1, L2 사이에 또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점에서의 함수값은 k보다 더 작아지는 거니까 가하 조건에서 k가 최소라는 것에 위배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L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된다? 예, L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도 L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만약에 L 플러스 2가 아니고 이 사이에 어떤 새로운 자연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역시나 가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죠? 예,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 모든 n의 값은 10이라 그랬으니까 L 더하기 L 더하기 1 더하기 L 더하기 2는 3L 더하기 3이 되고 이 값이 12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따라서 다시 가지고 와보면 여기서 3L은 얼마다? 9가 되고 L은 얼마다? 3이니까 이게 얼마다? 3, 4, 5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죠? 3, 4, 5가 그 값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S3 더하기 31의 값과 S4 더하기 31의 값과 S5 더하기 31의 값이 모두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이용해서 하는데 자 3에서의 함수값은 여기가 이제 S3 더하기 31이고죠.
5에서의 함수값은 S5 더하기 31이란 말이죠.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S4 더하기 31인데 물론 절대치지만 보시다시피 이쪽에 있는 함수값은 절대값 빼도 다 똑같은 거 알겠죠, 그죠?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만약에 음수였다면 음수로서 같을 것이고 양수였다면 양수로서 같을 것이고 요 값은 요 값과는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 개형을 보고 또 하나 S3 더하기 31은 S5 더하기 31과 같고 S4 더하기 31하고는 마이너스 S5 마이너스 31하고 같을 거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공차를 생각해서 연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 1번식이라고 하면 위의 식을 넘기면 31, 31 없어지고요. 요거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거고 요거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결국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즉 무슨 말이죠? 공차를 A, 첫째 항을 A라고,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하면 요거는 2A 더하기 3D 더하기 4D, 7D, 2A 더하기 7D가 얼마다?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 두 번째 식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자, S4 더하기 S5는 5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어차피 3이랑도 똑같을 거니까 S3를 합시다. 자, S4 더하기 S3 값은 마이너스 62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요거는 자, 등차수열의 합공식. 자, 2분의 A1 더하기 A4 곱하기 4 더하기 S3 2분의 A1 더하기 A3 곱하기 3 그죠? 요게 마이너스 60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이거를 공차로 A와 공차로 표현해 보면 이쪽 가져와 볼까요? 가져와 보면 요거는 요게 약분이 되고요, 그죠? 2배에 자 AA 2A에다가 여기 공차가 3D가 있죠. 3D 이렇게 되겠고 이쪽은 2분의 A1 더하기 A3인데 2분의 A1 더하기 A3는 뭐죠? A2죠. A2 A2는 A 플러스 D고 거기다가 3을 곱한 거니까 3에다가 A 플러스 D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이게 마이너스 6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4A 3A니까 7A 6D 3D니까 9D가 얼마? 마이너스 62. 그래서 요 식하고 요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좀 복잡해도 A는 마이너스 2분의 7D므로 마이너스 2분의 7D를 여기다 넣읍시다. 그죠? 대입을 해주면 7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7D 이렇게 해주고 그죠? 더하기 9D 줄게요. 는 마이너스 62. 자, 요거는 양변에 2를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49D 더하기 18D는 마이너스 124가 되겠네요. 그죠? 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1D는 마이너스 124니까 즉 D는 얼마다? 4가 되겠네요. D가 4. D가 4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4, 공차가 4인 값을 계산해주면 A6은 A 플러스 5D니까 마이너스 14에다가 20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이 나오네요. 6. 그 다음 K값을 구했는데 K값은 S3 더하기 31 요거 계산하면 될까요? S3 더하기 31 아까 S3 값이 얼마였죠? 요거였죠. 요거. A2 곱하기 3이고 A2는 마이너스 10 그죠? 마이너스 그냥 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4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겠죠. 그죠? 다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0이네. 마이너스 30에다가 31을 더해주면 1이네요. 1. K값이 얼마? 1이니까 1 더하기 6은 7이 되겠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다. 그죠? 나중에 이제 선생님 해설을 공유해 드릴 건데 해설해 보면 또 이제
그냥 이 가운데 값이 이 S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바로 등차수열의 식을 바로 세워서 풀 수도 있는데, 그건 해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 8 문제들 다 풀어봤고요. 쌤이 9차 문제를 업로드하고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원격 수업 기간 중에 다시 한 번 더 다운로드해서 풀어서 다음 주 방과후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